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분류가 인세와 물세예요. 인세와 물세.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세는 물건 중심입니다. 납세무자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납세무자, 사람을 보지 않고 부과하는 세가 물세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보고 과세하겠다요. 물건 중심으로. 인세는요, 그 사람을 따져보는 거죠. 납세무자, 사람의 따진다는 세부담 능력을 따져가지고 과세하겠다가 인세입니다. 인세. 물세와 인세 개념. 예를 하나 들으면 돼요. 봐요. 지금 여기 집이, 갑이요.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어요. 이게 10억짜리 집이라고 해봅시다. 또 집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10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할 때에 세금을 매길 때에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길까 합쳐서 매길까를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10% 해가지고 얼마 1억이죠. 각각 계상해서 10%면 얼마야? 1억. 이렇게 하는 것을 개별 과세라고 해요.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거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요. 집이 두 개잖아요. 그잖아요? 합쳐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걸 개별 과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번에는 합산 과세예요. 합산 과세는 합치니까 얼마예요? 20억이죠. 네? 그럼 뭐야? 세부담 능력이 크잖아요. 그죠? 집이 두 채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데 10억일 때는 10%였는데요. 20억일 때 10%면 얼마예요? 똑같이 2억이 되죠. 합산과세 했을 때요. 세율을 똑같이 10%를 적용하면 합쳐서 각각 계상해서 합친 세금이나 합쳐서 계상한 세금이나 같죠. 그래서 합칠 때는요. 세율이요. 높게 부과를 해요. 막 뭐 하니까? 능력이, 그죠? 세 부담 능력이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20%를 부과해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4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과세한 걸 합산 과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에 따라서는 개별 과세할 것인지, 알았어요? 합산 과세할 것인지 따진다는 건데, 뭐 하면? 개별 과세할 뭐요? 물세가 되는 거고요. 뭐 하면? 합산해서 과세하면 인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로 설명하면 비례세율이잖아요. 비례세율. 과세 표준 크기에 이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세의 특징은 누진세율인데요. 누진세율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율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된 사람만 들으세요. 아직 세율 이 개념 안 배웠으니까. 이런 거예요. 얘도 그냥 20억이라 하더라도 얼마야? 10% 적용했다는 건 비례세율이고요. 20억이니까 어째요? 10%가 아니라 얼마? 20% 적용했다. 높은 세율 적용했다. 이게 뭐예요?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자 우리가 배우는 봐봐요. 취득세 알았어요? 등록세, 재산세는 뭐예요? 물세예요. 자, 이템이 뭐야? 이 10억짜리 이 집을 하나, 두 개를 사더라도 어떻게 계상해요? 세금을 각각 계상해요. 취득세는. 예? 합쳐 계상하지 않고 어떻게 계상한다고요? 각각 계상해요. 각각.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거 있죠. 종합이라고 되어 있죠. 종합을 합쳐 계상합니다. 합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인세가 되고요. 양도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예?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싹 합쳐가지고 세금을 내요. 1년간 번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 정도 감 잡아주세요. 다만 좀 더 알면 재산세는요. 재산세와 이 종부세는 모자 관계가 모자 엄마가 아들인데요. 재산세가 물세긴 한데 인세의 성격이 있어요. 예? 뭐라고요? 물세긴 한데 인세의 성격도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인세냐 물세냐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보면 물세라고 하겠지만 다음은 뭐예요? 인세의 성격도 있다가 돼요. 예. 왜냐하면 뒤에 배우면 알지만 주택을 어떻게 세금을 매기던가요? 주택이 두 채야 지금. 그러면 재산세 어떻게 매겨요? 각각 세금 계상이 합계 계상이에요. 아니지. 주택은 재산세는 각각 계상이에요. 각각 계상이에요. 예. 다만 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예? 세율은 누진세. 각각 세금을 계상하니까 개별 물세인데 세율은 뭐라고요? 가표가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거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중에 종합합산과세가 있고 별도합산과세가 있죠. 그 토지는 뭐야?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또 인세예요, 인세. 예? 아무튼 재산세는 뭐예요? 물세이면서 인세의 성격이 있어요. 굳이 인세냐 물세냐 하면 인세라고 하겠지만 이건 문제에 따라서는요, 문제를 잘 내야 해요. 이것도 학계론에서 한번 오류돼가지고 모두 정답이라는 적이 있었거든요. 재산세를 그냥 물세로만 취급해가지고 복수정답 인정된 케이스였거든. 아무튼 재산세는 그렇다 하시면 되고, 비교해가지고 그 아들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인세고요. 재산세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정리해 볼게요. 다른 것들은 알 바 없고, 우리가 공부할, 자, 6개인데, 일단 종합소득세는 제외하고요. 이 5개가 앞서 공부했던 분류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취득세, 자, 국세나 지방세 하면 뭐예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세도 지방세예요. 재산세도 지방세고요. 그 다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국세입니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다 뭐예요? 다 하나같이 보통세고요. 말은 뭐예요? 목적세가 아니라는 거고, 다 하나같이 뭐예요? 독립세예요. 뭐가 아니에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무엇은 알아야 한다고요? 각각의 뭐예요? 달라붙는 부가세가 있다면 뭔지 알아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둘 다 붙어요. 두 개가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둘 다 달라붙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부가세에 뭐예요? 지방교육세만 달라붙고,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만. 양도소득세도 국세로서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만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하나같이 뭐예요? 예. 직접세예요. 이 말은 간접세가 아닙니다. 예. 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낸다고 보는 거예요. 예? 법의자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낸다고 보는 거예요. 취득하면 취득한 자가 뭐예요? 세금 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전가하고 한 게 아니라. 예. 소득세는요,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금을 짓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물세냐 인세냐 뭐예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가 물세고, 다만요, 재산세는 뭐예요? 인세의 성격이 일부 있다. 예. 그 부등으로 표시해볼까요? 인세도 있는데 이게 강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물세와 인세 중에 물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인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이거요? 다 외웠잖아 지금. 다 외웠죠? 까먹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규정을 설명할게요. 자, 여기 따로 우리 교재 없어요. 네? 따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따로. 교재에 굳이 따면 여기저기 섞여 있는데,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별도로 여러분, 이 설명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모든 세율 공통입니다. 과세 요건 규정하고 납세 절차 규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예. 세부적으로. 자, 일단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는 거고요. 납세금을 지는 거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납세금을 안 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규정은요, 이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금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건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요건 규정과 절차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쉽게는 첫 번째는요, 법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지를 정한 게 과세 대상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 취득세라는 세는 무엇에 대해 과세하는지를 법에 정해놨어요. 이 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야 할게. 등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야 할게 정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요, 누가 내는지, 그죠?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법에 정해놨어요. 이걸 납세 의무자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를 낼 것인지를 정해야 할 텐데요. 이 얼마를 내야 할 것인지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과세 표준하고 세율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세는요, 세금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계상합니다. 얼마를 정하는 거예요. 계상대에 나왔다 그래서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모든 세를 어떻게 해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그죠? 정한다는 거 아시고요. 과세 표준과 세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요. 세율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해요.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 규정은요, 내는 방법, 즉 어떻게 낼 것인지를 법에 정해놨어요. 어떻게 낼래? 내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납세 의무자에게 자진해서, 그죠? 네가 알아서, 그죠? 네? 세금을 신고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가만히 있고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뭐예요? 때가 되면 고의서를 보내옵니다. 내라고. 이런 방법이 있대요. 이것들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낼 것인지 법에 정해놨대요. 언제까지 내라고 정해졌어요. 따라가서 뭐예요? 어디에 낼 것인지를 정해놨어요. 이게 납세지 규정이라고 해요. 납세지 규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하나같이 뭐예요? 이 규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계속 시험 때까지. 자, 그럼 과세 대상부터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과세 대상은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지를 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설명하면 뭐예요? 조세 부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담세력이 있는 거야. 담세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세금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세금을 부담할 만한 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금을 낼 만한 것에다 부과를 해야죠. 부과했는데 세금이 안 거치면 꽝이잖아요. 세금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에다가 부과를 해야지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즉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잔뜩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그죠? 부과할 만 하잖아요. 그죠?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세가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재산세가 되겠고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거예요. 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산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죠? 무슨 세? 우리가 아는 소득세가 되겠죠. 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다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돈 벌면 낼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위. 특정 행위를 하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정 행위를 하면 그게 뭐예요? 취득을 하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능력이 있다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행위세, 취득세는. 네. 등기 등록을 하면 역시 능력이 있다고 보고 뭐예요? 과세합니다. 등록세. 취득세하고 뭐예요? 등록 면허세가 뭐예요? 이 취득행위, 등기 등록 행위가 능력이 있다 보고 과세할 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는 그 대상의 기속자예요. 뭐예요? 재산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은 소득을 얻은 자가 되겠죠. 행위는 행위자가 될 겁니다. 취득한 자, 등기 등록한 자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기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다르게 설명하면 담세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 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뭐예요? 개인, 법인 다
자격이 되는 거죠. 개인법인 다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낼 것이냐고 했잖아요. 세금을. 과세표준과 세율로 법이 정해놨는데요. 자, 과세표준을 정의하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가액이나 수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서 담세력을 측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담세력의 크기를 측정해서 담세력이 크면 세금을 많이, 작으면 작게, 그죠? 세금을 내게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세 대상의 담세력을 측정한, 그죠? 그게 과세 표준인데, 가액 또는 수량으로 측정이 된대요. 주로 가액이 많이 나오는데, 수량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세율은 뭐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액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정의한 겁니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비율 또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대개 세율하면 비율이 떠오르는데요. 그죠? 비율이. 세율은 뭣도 가능해요? 금액도 가능해요. 금액도 가능하다 하시면 되고.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정리돼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요.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가액도 있고 수량도 있대요. 대부분이 가액입니다. 만약에 앞에 10억에 대해서 뭐 10% 하면 얼마가 돼요? 1억 이렇게, 그죠? 이게 가액으로 과표가 정해질 때 세율이 비율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는요, 수량으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세 중에는요, 이 등록세는 많은 부분이 가액인데, 일부 등록세는요, 일부는 이 수량 건당으로, 그죠? 건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 세율이 건당 6,000원 이렇게, 그래서 6,000원이 되는 겁니다. 건당 6,000원으로, 그죠? 세금을 매기는 등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소 등기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소유권 등기, 이 권리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 뭐 그 외에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얘는 건당으로 세금을 매겨요. 건당 3,000원, 건당 6,000원 이렇게 세금을 매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떠올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기던가요? 자동차세? CC로 매겨요, CC로. CC로. 안 배우지만, 그래요? CC로. 그러니까, 알것은 과세 표준은 대부분은 가액이긴 한데, 뭣도 있다? 수량도 있다. 우리가 공부할 세는 등록세가 일부 있다 하시면 되고, 가액이면 세율은 비율이고, 수량이면 세율이 금액이라는 거.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이 가표가 가액인 세를 종가세라고 그래요. 가액에 따라서 따를 종자예요. 가액에 따라서 이제 가표가 정해지면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량에 따라서 세금이, 그죠? 가표가 정해지면서 세금이 나오는 걸 종량세라고 해요.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자, 이 비율. 이 비율, 세율이 비율로 나오는 세율을 정률세라고 그러고요. 정률세율 또는 정률세, 이런 세를 정률세. 그 다음에 세율 자체가 일정 액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정액세율이라고 그러고요. 정액세라고 그러네. 정액세. 그러니까 종가세이면 정률세가 되겠죠. 그죠? 종량세라면 정액세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율 보세요. 세율은 비례세율하고 누진세율이 있어요. 그리고 비례세율은 이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겁니다. 비례세율이고요.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크다는 이야기는 세부담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앞서 설명해 봤잖아요. 또 해볼까요? 봐봐요. 자,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만약에 이 10억짜리 집을 두 채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거 2%, 4% 들어갈까요? 이거 20억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2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거 뭐예요? 다 4%예요. 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비례세율이에요. 과세표지 10억이든 20억이든 하다못해 100억이더라도 뭐예요? 몇 프로예요? 4%다라고 한다면 이걸 뭐래, 이걸?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비례세율.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에 만약에 20억이면 뭐야? 4%가 아니라 얼마야? 만약에 10%를 적용한다든가, 만약에 100억이면 20%를 적용한다든가, 이거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 뭐야? 누진세율이에요. 크면 클수록에 능력이 많다고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예. 근데 지금 봐봐요.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비례세율인데요. 다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일 비례세율과 차등 비례세율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차등 비례세율을 취합니다. 단일 비례세율을 우리가 공부할 세율은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10%로 단일 비례세율인데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취득세를 설명하게 되면요. 취득세 만약에요. 집을 사는데요. 과세 대상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는 거거든요. 자, 이 집을 내가 유상으로 샀어요. 매매로. 그럼 몇 프로냐면 4%거든요. 예? 근데 이 집을요, 만약에 상속을 받아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다 잊어버렸어요? 2.8이거든요. 똑같은 집인데, 이걸 매매로 샀냐? 매매로 취득했냐? 상속으로 취득했냐? 또 증여로 취득했냐에 따라 달라요. 증여는 얼마예요? 3.5거든. 그죠? 이와 같이 과세 대상에 따라서 뭐예요? 세율이 다르대. 이런 세율을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차등 비례세율을 배워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구분된 세율을 배울 거라고 개념 정리합니다. 안 따지고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다 뭐예요? 하나의 세율로 적용한다면 얘는 뭐예요? 단일 비례세율인데 단일 비례세율은 없어요. 우리 공부할 세율은. 다시 뭐만 있다고요? 안 배워주면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다 10%예요. 생수를 사도 10%고, 알았어요? 과자를 사도 10%예요. 예? 알겠죠? 단일이고, 다만 우리가 배우는 세는 다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거 아시고, 재산세, 양도세도 그러고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 따라서 비례세율도 있고,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또 뭐 또 있다고요? 누진세율도 있어요. 이거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누진세는 단순히 있고 초과가 있거든요. 개념 정리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프로 설명하면요,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세율입니다.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과세 표준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를 정한다고 해봅시다. 1%. 그 다음에 20억이라고 해볼까요? 20억이 뭐예요? 처음부터서 20억을 적용한 2%라면 보세요. 10억까지는 뭐예요? 1%고요. 만약에 20억이면 이제 과표가 크니까 더 높아지는데 2%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서 그죠? 2%를 적용할 것인지 이 10억을 초과한 부분만큼만 적용할 것인지인데 단순 누진세율은요, 막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예요? 2% 하겠다가 단순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이건 이론상 맞지 않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봐봐.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만약에 10억하고 100원 이렇게 해봐. 10억 100원이에요. 그러면 단순 누진세율은 몇 퍼센트 적용하는 거예요?
2%죠? 그러면 10억의 2%에다가 100원의 2%를 적용하는 겁니다. 얼마 때문에? 100원 때문에. 그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누진세율은 하나같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억이라 하더라도 얼마? 10억까지는 뭐야? 10%가 적용되는 거고요. 10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30억이 다음 단계라면 마찬가지예요. 30억이 10억까지는 1%고 20억까지는 2%고 20억을 초과한 부분에서 만약에 3%라면 적어야겠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세율을 뭐란다? 이걸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이게 계단이요. 단계지, 그죠? 그래서 몇 단계로 돼 있냐에 따라서, 그죠?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8단계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에서 45%까지 돼 있어요. 예? 정리합니다. 비례세율은 다 하나같이 뭐다? 차등 비례세율이고, 그 차등, 차이가 나는 세율을 우리가 앞으로 암기해야 하고요. 누진세율 하나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비례세율 당연히 암기가 돼야 하는데, 초과 누진세율은요, 암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가장 낮은 것하고 가장 높은 세율만 암기하시면 돼. 가장 낮은 것과 높은 거.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이 뭐라고? 가장 낮은 게 6%거든요. 가장 높은 게 45%, 8단계거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율은요. 지방세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세율은 뭐예요?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로 구분합니다. 뭐만 아시면 되냐면, 우리가 공부할 세는 다 뭐예요? 지방세 공부할 게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잖아요. 얘는 다 하나씩 뭐예요? 표준세율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세가 뭐다?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은 뭐냐면, 이거 보면, 지자체가요, 통상 적용할 세율인데, 자, 재정상 사유,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그 말은 가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이제 가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세가 매매로 취득하면 4%거든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가장 일반적인 취득이잖아요. 매매로 취득하면 4%예요. 이게 표준세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뭐예요? 이걸 플러스 얼마? 50%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0% 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50%는 몇 프로가 되겠어요? 4%인데 50%를 더하면 몇 프로가 돼? 6%가 되겠죠, 6%. 그쵸? 4%에 50%가 2%잖아요. 2%를 더하거나 2%를 뺀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낮게는 얼마요? 2%에서 뭐예요? 6%까지, 그죠? 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그죠? 결정을 해야 해요. 지자체 상이 조례 정한 바에 의해서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재산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실제로 이걸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뭐 올리면 표 날라가지, 그지? 다음 선거 떨어지려고, 그죠? 하겠어? 안 되겠지. 낮출 경우는 가능할 텐데, 낮추면 또 세금이 부족하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가능해. 강남구는 한때 재산세 낮춰준 경우도 있었어요. 부자니까, 걔네들은 부자니까. 자, 개념상 일정세율은 딱 고정된 거니까, 알았어요? 가감할 수 없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세율은 가감하는데 상한을 둔 거예요. 가감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정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둔 세율을 제한세율이라고 그래요. 자, 납세 절차 규정입니다. 자, 내는 방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납세무자가 자진해서, 그죠? 내가 내 세금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계상해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라고 했지. 자, 보통 징수는요, 납세의무자는 가만히 있고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납세고의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합니다. 세금 내라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해가는 것을 보통 징수라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걸 납부라 그런다고. 이제 과세권자가 세금을 뭐라 그래요? 걷는 거잖아요. 징수라 그래요. 우리는 납부, 과세권자는 징수. 납부는 우리 입장에서 표현이고 납세의무자 입장 표현이고 징수는 과세권자 입장 표현인데 그래서 신고하면서 납부한다고 해서 신고 납부라 그래요. 납세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세권자가 징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보통 징수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봐봐요. 재산세가 보통 징수예요. 재산세 때가 되면 거기서 날라와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이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신고 납부하려면 또 능력이 필요하죠. 내가 내 세금을 계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취득세나 등록세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금 계상이. 예? 근데요, 종부세는 그래 좀 어렵거든. 내가 신고 납부하기 쉽지가 않은데 되게 종부세는 고액의 재산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가 못하면 누구한테? 대리시키면 되잖아. 세무사 등한테.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본래 징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내가지고 걷는 것을 보통의 징수라 그래요. 자, 참고로 국세는 그냥 징수라 그래요. 보통 징수라는 표현은 지방세 표현입니다. 지방세 표현이 보통 징수고 국세는 그냥 징수지 무슨 보통이야 그냥 징수라 그래요. 자, 근데 특별 징수라는 게 뭐냐면 특별 징수는 뭐냐면 특별한 자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래 징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과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과세권자가 아닌 자에게 징수케 하는 것을 특별 징수라고 그래요. 다시 보통의 징수는 누가 한다고요? 과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근데 누구에게? 과세권자가 아닌 자에게 특별하게 징수케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 징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이 사람한테 징수케 하면 편하다고 생각되면 그 자에게 법에서 징수케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세 중에 등록세 뭐가 있냐면요. 중요하지 않은데 들으세요. 개념만 정리하면 돼요. 특허권 같은 경우는요, 어디다가 등록을 하냐면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특허청에 특허권을 등록을 해요. 저작권도 그렇고 관세에다 하는데, 자, 특허권을 예를 들면 특허권을 등록하면 등록세를 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특허청장한테 세금을 걷도록 해놨다고. 특허청장은 과세권자가 아니죠. 네? 그래서 특허청장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특허청장이 뭐예요? 지자체에다가, 그죠? 납부하는 거예요. 법에다 정해놨어요. 특허청장이 특허권 관련된 등록세를 징수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특별 징수라 그래요. 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세에 해당되는데요. 국세. 우리가요, 회사에서 급여 받으면 뭐예요?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죠. 그럼 그거 알아요? 네. 급여 받으면 벌써 소득세는 언제 내요? 소득세는요, 1년 단위로 계상을 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 5월 말에 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회사, 종업원들이 세금을 뭐예요? 소득을 받으면, 급여 받으면 이걸 싹 계상해가지고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말에 내야 해요. 근데 잘 내면 상관없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쩐가? 버는 쪽쪽 쓴 사람도 있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법에다가 세금을 다 걷기 위해서 그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다가, 알았어요? 그 종업원의 세금을 떼고, 알았어요? 급여 지급할 때 떼고
급여를 지급하게 해놨어요. 그 뗀 세금을 뭐야? 다음 달 10일까지 내게 돼 있어. 이걸 온천징수라고 그래, 온천징수. 그래서 온천징수란 말은 특별징수는 지방세 표현이고요. 이 특별징수는 뭐예요? 지방세 표현이고, 국세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온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가 종업원이 내야 할 세금을, 아세요? 급여 지급할 때 떼어가지고, 그죠? 징수해가지고 세무서에 내는데,